다 같이 놀자 동네 한바퀴. 오늘도 건강을 위해 한번 돌아볼까. 잘 걷기만 해도 운동이 된단 말이지. 영차 아이 또 다리가 저리네. 얼마 걷지도 않았는데. 이게 잠깐만 앉아 쉬자. 앉으니까 이제 좀 사겠네.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아이고야. 여보, 아침에 다리 아프다고 그러더니 괜찮아요? 조금만 걸어도 다리가 저리네. 근데 신기하게 잠깐 앉으면 이게 괜찮더라고. 나이가 70도 안 됐는데 벌써 이러면 되겠나. 아니 왜 옆집 할머니 있잖아요. 증상이 똑같아요. 다리에 힘이 빠지고 그 종아리가 쥐어 짜증 아파가지고 지금 한의원에 다니고 있대잖아. 그래. 병원부터 가봐야겠네. 이거 미루면 안 되겠다. 병원 가자. 검사 결과를 보니 척추 협착증입니다. 충분히 치료받으면서 호전될 수 있으니까요.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오래 서 있거나 조금만 걸어도 다리가 저려 병원을 방문한 60대 남성의 사연이었습니다. 오늘 활기찬 클리닉에서는 척추 협착증 한방 치료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여러분의 활력 넘치는 인생을 위해 활기찬 클리닉 함께 하시죠. 네, 오늘 활기찬 클리닉 시간에서는요. 척추관 협착증 한방 치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아름다운 분 모셨습니다. 김하리 원장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한의사 김하리 원장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척추관 협착증이라는 말은 또 몇 번 들어보기는 했는데 정확히 어떤 질환일까요? 네. 척추관 협착증이란 척추관 혹은 추간공의 협착으로 인해서 이제 신경에 압박이 생겨서 허리 통증이나 다리 저림 증상 등 다양한 신경 증세를 유발하는 질환을 말합니다. 네. 일상에서는 줄여서 협착증, 척추 협착증이라고 많이 부르죠. 많이 들어봤어요. 네, 그죠. 그림을 보시면 조금 더 이해가 편하실 것 같습니다. 척추관이란 척추 가운데 관 모양의 속이 빈 곳으로 아래 위 척추에 의해서 추간공이 생기고, 그리고 가운데 그 관 속은 뇌로부터 팔다리까지 신경이 지나가는 통로가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척추관 협착증은 척추관을 구성하는 후관절 돌기, 추궁, 황색인대 이런 것들이 두꺼워지거나 어긋나면서 신경 통로인 척추관을 좁아지게 만들고, 그러면 이제 신경이 압박이 되겠죠. 그러면 이제 통증이나 저림, 보행 장애 이런 것들이 나타날 수 있는 질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통 이제 30대 후반 정도가 되면은 퇴행성 변화가 조금씩 시작이 될 수가 있고, 너무 빠른 그리고 거 아니에요? 50대 이상이 되면은 척추관이 조금씩 좁아지는 증상이 영상 검사를 해보면 조금씩 보일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영상 검사상 그런 증상이 있다고 해서 그게 모두 이제 환자분들이 체감하시는 증상으로 나타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장 궁금한 게 이 척추 협착증의 증상이에요. 대표적인 증상이 좀 어떤 게 있을까요? 그렇죠. 척추관 협착증은 대부분 퇴행성 변화에 의해서 발생을 하기 때문에 대표적인 노인성 척추 질환 중에 하나로 꼽히는데요. 이제 특징적인 부분 중에 하나가 허리를 편 동작에서 통증이 심하고, 허리를 조금 수그리면 통증이 조금 줄어든다는 점입니다. 그래요? 네, 척추관이 좁아져 있는 만큼 허리에 가해진 압박이 클 수밖에 없는 허리를 편 상태에서 통증이 조금 심해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꼬부랑 할머니 그림을 떠올리면 조금 더 이해하기 쉬우실 것 같습니다. 우리 할머님 이렇게 보면 다 이렇게 허리를 숙이고 계시잖아요. 그죠. 그런 분들을 아이고 보통 이렇게 아프다고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죠. 이제 허리를 펴는 게 불편해서 그러신 거죠. 이와 함께 이제 척추관 협착증이 의심되는 환자분들한테 자주 여쭤보는 질문들로는 한 번에 어느 정도 걸으실 수 있으세요? 아니면 이제 30분 정도, 아니면 400~500m 정도 통증이 심하신가요? 그 정도 걸었을 때 약간 이런 것들처럼 보행 거리와 관련된 질문들을 많이 드리게 됩니다. 허리를 편 상태에서 걷는데 문제가 없다면은 척추관 협착증이 아니거나 아니면 이제 있어도 증상이 심하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협착증이 심한 경우에는 10분 보행, 100m 보행 이런 정도도 조금씩 힘들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너무 짧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진료할 때 중요한 참고 지표 중에 하나가 환자분들이 힘들지 않게 보행하실 수 있는 거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예를 들어서 500m 이상 비교적 자유롭게 걸을 수 있다면은 비수술적 치료를 통해서 개선을 해볼
여지가 크고 네. 근데 이제 100m 정도도 걷기 어려울 정도라면 조금 더 수술적 치료를 검토해 볼 여지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요건 어쨌든 하나의 참고 사항이고 환자분들이 생활하실 때 얼마나 불편하신지 그리고 환자분들의 연령이나 상태를 종합적으로 이제 고려를 해가지고 판단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보통 그 허리가 찌릿찌릿한 걸 느끼면 대개들 뭐 허리 디스크라고 많이 생각을 하기 쉬운데 이게 허리 디스크가 아니라 척추관 협착증일 수도 있겠네요. 네, 그렇죠. 그러면 이 두 가지 질환이 동시에 나타날 수도 있는지 그리고 구분하는 방법은 뭔지도 궁금하거든요. 그렇죠. 이제 척추관 협착증, 허리 디스크 이런 대부분의 요추 질환은 다리 저림 증상과 이제 이런 신경 증상도 같이 나타날 수 있고 찌릿찌릿한 통증이 같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리고 질문을 주신 것처럼 두 가지가 동시에 발생하는 경우도 많긴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척추관이 원래 선천적으로 좁은 사람의 경우에는 디스크에 조금만 변화가 있어도 반복적으로 압박을 받으면서 증상이 빠르게 그리고 동시에 나타날 수 있는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척추관 협착증과 허리 디스크는 살펴보면은 증상 양상이나 통증 패턴에 조금씩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네. 그림을 보면서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이해하기가 더 쉽겠네요. 네, 그죠. 네. 척추관 협착증은 주로 이제 걸을 때, 오래 서 있을 때, 허리를 뒤로 젖힐 때, 요럴 때 이제 통증이 조금 심해지고 허리 디스크는 오래 앉아 있을 때,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 그리고 네. 허리를 앞으로 수그릴 때, 요럴 때 조금 더 통증이 심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르네요. 네, 그죠. 반대로 이제 통증이 줄어드는 자세로는 척추관 협착증은 허리를 구부렸을 때 아니면 이제 쪼그리고 앉았을 때 요럴 때 조금 더 편해하시고 허리 디스크가 있는 분들은 아무래도 누워 계실 때가 가장 편하게라고 말씀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방사통, 즉 다리가 저린 증상의 경우에는 척추관 협착증은 신경이 전체적으로 압박을 받아서 주로 양쪽 다리 모두가 저린 경우가 많고 네. 허리 디스크는 디스크가 어떤 신경을 누르는지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은 보통은 이제 한쪽 다리에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누워서 다리를 들어 올려보는 검사를 할 때 척추관 협착증은 누워서 다리를 들어도 통증이 크게 없는 반면에 허리 디스크는 이제 누워서 다리를 올리기 힘들고 통증이나 저림 증상이 심하게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어떻게 치료를 해야 되는가? 그러게요. 척추관 협착증은 이제 좁아져 있는 척추관을 조금 넓혀주고 척추를 안정화하는 방향으로 그리고 허리 디스크는 디스크에 발생한 급성 염증이나 통증을 좀 완화하고 신경의 압박을 줄여주는 방향으로 치료를 같이 해 나가게 됩니다. 자료 사진을 이렇게 봤을 때 일단은 척추 협착증에서는 치료할 때 척추관을 넓혀줘야 한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일단 이게 핵심이겠네요. 뭐 일리가 있는 말씀입니다. 네. 실제로 이제 두꺼워진 황색인대를 직접 이렇게 절제하는 방법 등을 통해서 좁아져 있는 척추관을 물리적으로 이렇게 넓혀주는 수술을 시행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네. 근데 이러한 수술 치료는 어쨌든 증상이 환자분들한테 심하게 나타나고 그리고 비수술적 치료로 조금 경과가 느리게 나아지거나 경과 호전이 잘 없거나 아니면 이제 진행이 너무 빨라서 손쓰기가 어려울 때 이럴 때 고려하는 좀 최후의 수단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어쨌든 수술하기 전에 보존적인 치료를 먼저 해보는 것이 좋긴 합니다. 네. 그렇지만 이제 한의학을 비롯한 비수술적 치료만으로는 사실 안타깝게도 이미 좁아져 있는 척추관을 물리적으로 이렇게 다시 넓힐 수 있다고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렵긴 합니다. 그러면 이제 환자분들께서는 치료를 받으면 척추관이 넓어져서 좋아지는 것이 아니었나? 네. 그럼 이제 어떻게 치료를 해야 되나요? 이렇게 그러니까요. 이제 질문을 주시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네. 척추관 협착증 비수술적 치료에 있어서 한의학적 치료의 핵심은 이제 척추를 지탱하는 주변 근육과 인대를 강화해가지고 이제 척추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데 있습니다. 주변의 근육을 강화시키는 거군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요거를 위해서 하나의 치료 방법만을 활용하는 것이 아니고 네. 침치료나 추나요법, 약침치료, 한약치료 이런 것들을 복합적으로 좀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한의학에서 방금 뭐 추나 침, 약침, 한약 치료들을 병행한다고 하셨는데 정확히 구체적으로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치료가 진행이 될까요? 한의학에서는 일단 환자를 진단을 할 때 변증을 먼저 하는데 이는 이제 한의학적 이론에 기초해서 질병의 원인이나 성질, 부위 등을 분석하고 진단 및 치료 방향을 결정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최근에는 이제 영상의학적 검사 등도 종합적으로 같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한의학적 관점에서 볼 때
이제 척추관 협착증은 환자분들에 따라서 다르지만은 보통은 이제 노화나 피로 누적 그리고 누적된 손상 이런 걸로 인해서 이제 신의 기운이 손상되고 허약해지는 신기허쇠, 노역상신 뭐 이런 것들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말이 조금 어렵죠. 어려워요. 네, 그죠. 이로 인해서 이제 기가 흐르는 통로가 좀 정체되고 혈액이 제대로 흐르지 못하고 이런 양상들로 인해서 저림 증상을 의미하는 비증과 네. 허리와 다리가 아픈 병증이라는 뜻의 요태통이 동시에 발생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러한 떨어진 기능들을 회복해주는 게 되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제 이러한 한의학적 치료가 발전해 오면서 척추 주변 근육과 인대를 강화하고 척추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목표에 이르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한방 치료 바로 이제 좀 소개해 주시죠. 그죠. 본격적으로. 어떻게 치료하는지도 한번 네. 살펴볼게요. 이게 궁금했어요. 네, 그죠. 먼저 이제 추나요법의 경우에는 한의사가 직접 환자의 척추 관절을 진단하고 평가 치료할 수 있는 유용한 치료법인데요. 네. 한의사는 추나요법을 통해서 허리나 엉덩이, 허벅지, 종아리, 발끝까지를 꼼꼼히 살피면서 어느 부위가 통증이 지금 심한지 그리고 어느 부위가 감각이랑 근력이 어느 정도 떨어져 있는지 유지가 되는지 그리고 어떤 근육이 뭉쳐 있고 약해져 있는지 다리의 근육량은 어느 정도 더 남아 있는지 네.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같이 살펴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어떤 치료법을 어디에 활용할 것인지 이런 계획들을 같이 세우게 됩니다. 네. 굳어있는 근육을 풀어주는 이완 추나요법을 직접 적용을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침치료 같은 경우에는 주변의 기혈 순환을 원활하게 하고 허리 주변의 근육을 강화하면서 환자분들의 통증을 완화하고 방사통으로 이어지는 신경 자극을 조금씩 줄이기 위해서 활용하고 있는데 네. 주로 이제 합곡이라는 혈자리나 곡지, 중저, 후계, 족삼리 이런 다양한 경혈자리들과 그리고 허리 주변의 근육의 침치료를 진행하면서 필요한 경우에는 전침을 통해서 전기 자극을 같이 주면서 그렇게 치료를 같이 해나가고 있고 그리고 이제 통증과 염증 감소에 효과가 있다고 검증된 약침과 한약 치료를 병행하기도 하는데 염증과 부종을 제거하고 신경 기능을 회복하는데 효과적인 독활기생탕, 오적산, 육미지왕탕 이런 한약들을 함께 활용해서 약해져 있는 뼈와 근육 그리고 인대를 강화해주는 데 도움을 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좀 강조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간단하게 부탁드릴게요. 네, 지금 오늘이 네. 이제 척추 협착증이잖아요. 네, 말씀해 주시죠. 척추관 환자들의 경우에는 어쨌든 걷는 기능이 떨어지지 않도록 걷기 운동을 점진적으로 조금 같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모든 원장님들이 강조하시는 말씀이실 것 같은데 근육량이 많은 분들은 그렇지 않은 분들에 비해서 발병률은 떨어지고 치료 속도는 빨라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날씨가 춥다고 운동을 게을리 하지 마시고 집에서라도 조금씩 운동을 해나가는 습관을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활기찬 클리닉 시간에서는요, 척추관 협착증 한방치료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도움 말씀 주신 김하림 원장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